저는 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학교에 근무하다가 2012년도에 성균관대학교에 산학인력 품격교수 한 사람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우리 대학의 창업교육센터장을 맡고 일을 했었고요. 이제 금년서부터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수도권에 있는 학교 107개 대학교 또 60여 개 전문대학교 그 다음에 4,403개인가 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총괄해가지고는 기업가정 행정이라든지 창업교육을 전도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에 5개 번역의 거점센터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 거점센터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직업이 전문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에 있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서 출발해가지고 중소기업도 근무를 해봤고, 또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IT 회사 한 2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CEO로서 한 13년 정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어떤 교육 과정, 어려서부터 하고 미국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과정은 다르죠. 제가 실리콘밸리에 본사에 출장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연봉을 수백만 달러씩 받는 그런 분들의 집에 가끔 출애가서 보면 그 집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버는지 상관없이 자기가 다 직접 용돈벌이도 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혼자 나와가지고 같은 샌프란시스코 살아도 대학을 혼자 자력으로 다니는 그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 이제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결혼할 때까지 다 케어를 해주고 결혼하고 나서도 또 애까지 봐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오너십,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글로벌 IT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제 많은 우리 직원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적절한 식의 디시전 메이킹, 결정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좋겠냐고 물어보고, 아니면 명백히 본부장 상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밑에 팀장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근데 외국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사장을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대가 9시간 차이가 나는 샌프란시스코고 서울오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회의를 하고 수많은 나라의 지사장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아예 직후에는 없다냐 했을 때 순간적으로 뭔가 제 소지를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 게 그냥 어떤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상 질문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백데이터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런 예상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라클 레리 에디슨 회장이 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고, 머뭇거리거나 뭔가 엉뚱한 대답하게 되면 뭔가 얘는 한국 지사장으로서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래서 그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한테 사실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만 확실하게 해주고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만 제목만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다 찾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입 공부를 해서 중학교 시험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43년이 됐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국가반 교육으로 저는 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는 또 글로벌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야 이건 아니다. 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이것도 한 달 전에 이제 영국에 가서 몇 개 대학을 돌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사진이 두 장 딱 보이는데 하나는 정부의 나무들이 막 그냥 지멋대로 우거져 있는 그런 사진이었고, 하나는 묘목 시험장에 좌우로 정렬하게 묘목이 쫙 심겨져 있는 그 사진이었어요. 그 케임브리지 대학은 정부에 있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을 키운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은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좌우로 정렬 딱 되는 묘목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첫 슬라이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느끼는 게 또 새로운 걸 많이 느끼게 됐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작년부터 경기 중소기업청하고 이제 초중고등학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수도권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기업가적인 교육을 전파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 이제 저희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가 고객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런 기업가적인 교육도 고객은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더 분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걸 했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기보다는 하버드 비즈니스쿨에서 하는 그런 이제 게임 같은 거, 크림슨 카드 브리팅이라는 걸 시작을 했죠. 지금 이제 그런 걸 안 합니다. 저희도 첫 번째 1기 때는 크림슨 카드 브리팅하고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구를 제작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자기가 제작한 교구를 움직여보게 하는 그런 거 가지고 한 5시간 정도 했고, 현재 경기 중입장에서 또 뭐 전국에서 자유학기 제가 잘 되고 있는 중학교가 신길, 안산에 있는 신길중학교고 속수중학교가 잘 돼 있다고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가정 교육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입안을 했고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콘텐츠를 얘기를 하지만은 절대로 교육하는데 현재 잘 안 나타납니다. 사실 뭐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어린 학생들한테 얘기해봤자 어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들 성균관대학교 창업 동아리 학생들, 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저희 대학의 창업 캠프 이벤트에 참가했던 학생들 중에서 2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결국은 기업가 정신 교육의 일종의 인스트럭터로서 아니면 또 보조 스텝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워크숍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켰구나.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 교육은 저나 뭐 다른 어른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실제 팀별로 나눠져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간단한 게임을 통해 가지고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사실 뭐 여러 세계적인 석학들이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정정 회장의 기업가 정신,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직장의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창업과 뭐 안트프레니어십 교육이라든지 저는 또 특히 학교에서 이제 사내기업가 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55세 창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한 10매덕을 까먹고서는 결국 터는 게 맞다고 털어봤기 때문에 창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좋은 말씀 하실 게 많지만 저처럼 또 실패한 사람들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반대하는 오만방자하게 창업을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학생들한테 뭔가 제대로 된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교과서적으로 저는 또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창업교육 콘텐츠 자문위원단에 이제 나이 많다고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까 기업가정신재단 규제 만드는 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만 만들어주고 각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학생들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빈칸을 채워가지고 근명목에 맞는 프로그램, 또 다른 동학 아이스트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것이지 무슨 국정교과서처럼 한 가지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교육 저희는 매 기수마다 컨텐츠를 좀 변신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창업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의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작년에 만든 교과서는 분명히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생들한테 세미나 할 때 제가 모시는 그런 강사들한테도 2년 전 마켓 데이터, 3년 전 마켓 데이터는 안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트로 그룹에서 일주일에 발표한 자료가 애플의 시장 가치는 얼마고 삼성전자 시장 가치는 얼마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2007년도에 삼성전자가 시장 가치 3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시대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또 사실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또 제가 뭐라 그래 레리 앨리슨 회장 같은 사람 다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한 사람입니다. IBM에 근무하다가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한다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빌 게이츠가 창업했고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레리 앨리슨 회장도 국방부 프로젝트를 하다가 앞으로의 데이터베이스는 관대형 데이터베이스 시대가 올 것이다 했는데 IBM에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창업하는 것도 뭐 경험상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학부생들이 과연 창업을 해서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적어도 대학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동기부여, 트리거링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제 말씀 좀 거기다 드린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여기 했던 슬라이드.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제대로 준비된 게 없다고 이제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제 교재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은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이제 킥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창업 캠프나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글로벌 IT 회사인 어도비라고 하는, 포토샵을 만든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킥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들을 자사의 미래 아이템에 반영시킬 건가 말 건가 하면서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저희도 학생들 창업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킥스타트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발전해가지고 킥스타트 주니어라고 하는 초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생들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리더십이 뭔지, 또 도전 정신이라는 게 뭔지, 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가치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가치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대학에 들어가서 창업 동아리 활동도 하고, 창업 교과목도 수강하고, 또 경진대회도 나가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생태계 구성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교의 그런 프로그램과 또 그런 팔로우를 양성해서 이 팔로우들이 결국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전면에서도 하는 거고 또 그런 교육을 활동을 받고 한 학생들이 결국 대학에 와서 하는 순환주로 지금 우리나라 작년 말 통계해 보게 되면 창업을 해가지고 IPO 기업 공개까지 14.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작년 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아마 소위 말해서 죽음의 계곡, 포스트 데스 밸리를 거치고 뭐 하려면 적어도 4, 5년 정도가 돼요. 문제는 그 기간을 참을성 있게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내가 칼을 빼면 끝까지 가는 그런 거지. 요즘 많은 저희 대학 학생들도 창업 동아리 해서 어느 정도 한두 스펙 쌓고 나면 4년 되면 국제학에 좀 취업 동아리로 변신해가지고 좀 더 취업하고 대기업의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삼성전자, LG전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건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부모님들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00만 명의 청년 창업가가 생기는데 부모가 자식이 창업하겠다고 눈 두드리면서 너 생각하겠다고 창업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뭐 부모님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한 자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너 생각 잘했다고 과연 선뜻 대답하실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근본적으로 좀 환경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 기업가정식 교육 프로그램에 카테고리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눠드리고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저도 이제 뭐 1년에 고학점 교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뭐 시험을 가급적 안 보고 이제 팀플레이를 시킵니다. 5명 애들 조를 선생들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쪼잔한 아이템 가지고 맨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학점을 따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여기서 뭐 실패하고 성공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 잘못됐다고 해서 크게 금전적으로 손해볼 것도 없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 좀 큰 그림에서 생각해봐라. 밤새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어플에서 한두 개 바꿔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그런 거는 너무나 쪼잔하다. 나이 들어가다 보면 환갑 넘으면 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쪼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런 쪼잔한 먹거리 창업이나 하겠다고 그거 하면 아예 창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저크버그도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싸이월드가 너무 폐쇄적으로 가는 바람에 페이스북이 만들어졌다고 저크버그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업 아이템이 그저 그렇던 아이템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보석 같은 아이템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데 어떤 스케일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모듈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모듈화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킥스타트 주니어 프로그램 뭐 3시간짜리서부터 1박 2일짜리 지금 이제 그 한 학기를 할 수 있는 8주차
그런 과정도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글씨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3시간짜리인데 보통 한 5시간에서 뭐 길면 한 7시간 정도 합니다. 이제 계속 또 피드백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그런 이제 피드백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5, 6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박 3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에 불러가지고 방학때를 이용해서 학교 기숙사에 이제 기숙을 시키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근데 프로그램인데 결국 뭐 어떤 강의식 위주보다는 뭔가 학생들이 스스로 게임을 통해 가지고 느끼게 해주고 또 그 형 누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형 누나들이 얘기하는 것을 100번 그 억셉턴스가 좋습니다. 그런 그 과정을 하고 세부 과정으로 너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아마 이거는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현재까지 15번의 그런 기업가정식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체는 저희 성균관대학교 학생 창업 기업입니다. 패러다임 벤처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자기네들 사업 아이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이 사회적 선도대학 과제를 하면서 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이제 무료로도 이제 가서 강의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학생 벤처 기업한테 지불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학교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학교 예산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냥 단순히 학교의 그런 교육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학생 창업기업한테 사업화해가지고 그 학생 창업기업이 왔고, 현재는 가급적이면 그 수도권을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입소문이 나니까 뭐 전국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경기준비청하고 배워서 그런 그 요청하는 학교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그 피드백에서 나와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발표하는 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의 애들은 어려서부터 토론 문화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새로운 이제 교과과정 그런 토론 과정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남의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닌데 회사에서 워크숍까지 브레인스토밍 시켜보면 상대방 말꼬리 붙잡고 신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제목은 알고 있으면서 정작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워크숍이나 또 저희들 창업 캠프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밤에 또 심야 토론도 하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남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나가는 중간에 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또 남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그걸 절충을 해야 컴프로마이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래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에 그런 어떤 그 협업의 시대 또 융복합의 시대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교사나 학부형들도 이제 저희들 그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신길중학교인가요? 거기 가니까 학부형 회장님서부터 뭐 부회장님과 여러분이 와서 참관하시고 선생님들도 참관하시고 하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해가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하고 소통, 그다음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교감을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식 프로그램이지 피터 드러커가 뭐 어떻게 얘기한 걸 갖다 학생들한테 파워포인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대학에서는 앞으로도 기업가정식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1월 달에 또 인도네시아 대학을 방문할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서로 그런 교류 학생들이 우리나라 또 그런 이벤트에도 참가하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런 이벤트에도 참가해서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거기서 느끼는 것이지 어른들이 야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 히브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파워포인트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직접 체험형 그런 기업가정식 교육이 초중고등학교에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 대학은 시행을 해왔습니다. 네, 이상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